2025년 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한빛 장례식장 사무실. 하얀 국화가 가득했습니다. 검은 리본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 한 장. 웃고 있는 엄마. 하지만 엄마는 이제 없습니다. 세 딸이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 민지, 둘째 수지, 막내 은지. 모두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어디 갔을까? 은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돌아가셨는데? 민지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하지, 엄마 평생 모은 돈이야.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 있어. 수지가 둘 사이를 말렸습니다. 제발 좀 장례식장에서 싸우지 마.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는 항상 돈 얘기만 해. 엄마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민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루 됐어. 그래서 정리해야지. 엄마 통장 어디 있어? 은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정말. 수지가 은지를 붙잡았습니다. 은지야, 앉아. 민지 언니도 그만해. 조문객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낯선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가 영정을 보며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손자가 살았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쌍문동 박순자예요. 어머니가 20년 동안 우릴 도와주셨어요. 세 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도와줬다고?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20년 전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민준이 등록금이라고. 봉투에 펜으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등록금 보태세요. 마이너스 이영숙. 민지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손자 대학 보내주신 거예요. 100만 원 주셨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매주 오셨어요. 매주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은지가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매주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최민수예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았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를요? 최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10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이영숙 어머니가 매주 2번씩 오셨어요. 10년 동안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진짜 딸이셨어요. 친딸보다 더요. 수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주 2번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 중년 부부, 의사 가운 입은 남자. 모두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어머니 은인이세요. 어머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세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이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파출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300가구를 도우며 5천만 원을 나눠주며 살아온 한 여자. 하지만 딸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하셨는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야 딸들은 알게 됩니다. 너무 늦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전
2025년 1월 13일 오후 2시, 엄마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20년째 하는 일이었습니다. 파출부, 청소업체 소속, 하루 8시간, 남의 집을 청소하는 일. 엄마는 오늘도 걸레를 들었습니다.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 순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엄마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순이야.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엄마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언니, 언니. 순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청담동을 울렸습니다. 엄마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순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을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민지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큰딸이에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민지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무리하셨습니다. 몸이 한계였습니다. 지금은 안정시켰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하지만 엄마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2025년 1월 15일 오후 5시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세 딸 곁에서 민지가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수지가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은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왜요?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2025년 1월 20일 한빛 장례식장 사무실. 하지만 세 딸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하셨는지, 엄마가 누구를 도우셨는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그저 장례식을 치르고 엄마를 보내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 엄마 통장에 있던 5천만 원. 어디 갔을까? 20년 전 2005년 봄. 엄마는 45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세 딸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대학생 민지, 고등학생 수지, 중학생 은지. 엄마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청소업체에 취직했습니다. 파출부 하루 8시간. 남의 집 청소 월급 200만 원. 처음 청소도구를 들던 날, 엄마의 손은 떨렸습니다. 화학약품 냄새에 코가 메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세 딸을 먹여야 하니까. 첫 월급 받던 날 200만 원.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었습니다. 민지 등록금 90만 원. 생활비 80만 원. 그리고 20만 원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이 돈으로 누군가를 돕겠다고 20년 전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이제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딸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파출부 일을 시작했다는 것도, 엄마가 20만 원을 떼어놨다는 것도, 그저 엄마가 돈을 벌어온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친구들과 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지나갔습니다. 청소업체 유니폼을 입고 청소도구를 들고. 민지는 엄마를 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민지야, 저 사람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몰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엄마는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가 자신을 외면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소리 죽여서 민지가 자신을 외면했다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19살 딸이 엄마 직업이 창피할 수 있다고 2년 후 수지도 똑같이 했습니다. 5년 후 은지도 똑같이 했습니다. 세 딸 모두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엄마 직업이 창피하다고 엄마를 모르는 척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 앞에서는 제발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왜 하필 내 앞에서 인사를 해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다음부턴 조심할게. 은지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엄마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딸들한테 창피한 엄마로, 딸들이 외면하는 엄마로.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을 계속했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도왔습니다. 왜일까요? 2025년 1월 20일 장례식장으로 돌아옵니다. 조문객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모두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엄마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세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엄마, 우리가 외면했던 엄마, 우리가 창피해했던 엄마.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천사였던 엄마. 그때 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언니가 마지막에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건넸습니다. 이거요. 언니가 20년 동안 쓰신 거예요. 매일 기록하셨어요. 누구를 도왔는지, 얼마를 도왔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순이가 USB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영상이에요. 병원에서 촬영하신 거예요. 딸들한테 꼭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민지가 수첩과 USB를 받았습니다. 엄마가요?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순이야, 내가 만약 못 일어나면 이거 우리 딸들한테 꼭 전해줘. 그래야 얘들이 이해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지와 은지도 다가왔습니다. 첫 장이었습니다. 2005년 3월 1일 쌍문동 박할머니 댁. 손자 민준이 대학 등록금 필요. 100만 원 도와드림. 할머니 눈물 흘리심. 20년 전 나도 도움받았어. 이제 내가 돌려주는 거야.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지가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은지도 숨을 죽였습니다. 세 자매는 수첩을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10장, 100장. 20년 동안 엄마가 쓴 모든 기록. 300가구 5천만 원.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수지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몰랐어. 은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언니가 마지막 말씀 남기셨어요. 세 자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딸들한테 전해줘. 엄마가 미안하다고. 좋은 엄마 못 돼서 미안하다고. 창피한 엄마여서 미안하다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고. 엄마는 행복했다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그리고 딸들을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순이가 울었습니다. 그게 언니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셋 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요. 수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은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주변 조문객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박할머니도 최민수도 젊은 여성도 의사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를 위해 엄마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가 영상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엄마의 진짜 과거가 무엇인지, 1970년 할머니가 누구신지, 그리고 엄마가 심은 5천만 원 씨앗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2025년 1월 20일 밤 10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셋 딸만 남았습니다. 민지, 수지, 은지 3명은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수첩을 펼쳐놓고 말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수첩은 두꺼웠습니다. 2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누구를 도왔는지, 얼마를 도왔는지, 왜 도왔는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딸각딸각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언니 뭐해?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계산하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썼는지. 은지가 눈살을 찔렀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요하지.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 있어. 딸각딸각. 계산기 소리만 울렸습니다. 1분, 2분, 3분. 마침내 민지가 계산기를 내려놨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지가 물었습니다. 언니 얼마야?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은지가 되물었습니다. 5천만 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5,200만 원. 20년 동안 300가구에게 엄마가 다 줬어. 은지가 숨을 멈췄습니다. 5천만 원이 우리 결혼 자금이었잖아. 우리 아파트 계약금이었잖아.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노후 자금도, 엄마 병원비도 다 없어. 수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민지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집에 갈래. 더 이상 못 보겠어.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민지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지가 민지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USB 봐야지. 엄마 영상 봐야지. 민지가 은지를 뿌리쳤습니다. 안 볼래. 더 이상 못 보겠어. 엄마가 우리한테 뭘 했는지 난 이제 알겠어. 수지가 울먹였습니다. 민지 언니 제발.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항상 돈 얘기만 해.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민지가 돌아섰습니다. 엄마 마음? 엄마가 우리 마음은 생각했어? 우리 결혼자금 다 없앴잖아. 우리 미래 다 없앴잖아.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남을 도운 거야.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라고. 아무것도 없이 살라고. 수지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 둘 다. 민지 언니도, 은지도, 제발 싸우지 마. 하지만 민지와 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마주보며 서로를 원망하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025년 1월 21일 오전 9시 세 딸은 약속대로 첫 번째 집을 찾아갔습니다.
쌍문동 박순자 할머니 댁. 수첩에 적힌 첫 번째 주소였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봤던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딸들이 왔구나. 어서 와, 어서 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세 딸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라,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야. 우리 손자 민준이가 대학 갈 때였어. 나는 돈이 없었어. 손자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 민준이는 포기하려고 했어. 할머니, 괜찮아요. 저 일할게요. 그렇게 말했어. 그때 이영숙 씨가 오셨어. 우리 집 청소하러 오셨다가 민준이 이야기를 들으셨어. 그리고 다음 날 봉투를 놓고 가셨어. 민준이 등록금 보태세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시작이었어. 어머니는 그 후로도 20년 동안 매주 오셨어.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집을 청소해 주시고 민준이 안부를 물으시고 공부 잘하고 있니? 밥은 잘 먹니? 그렇게 물으시며 계속 오셨어.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한테 진짜 가족이었어. 민준이한테는 진짜 할머니였어. 그런데 너희들은 어머니를 창피해했지? 세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어. 너희들 이야기 나올 때마다 화장실 가서 울었어. 우리 딸들이 날 창피해해. 내가 미안해. 그렇게 우셨어.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 다야?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너희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어. 우리 큰딸 대기업 다녀. 우리 둘째 예쁜 시집 갔어. 우리 막내 사업한대. 그렇게 말씀하시며 행복해 하셨어. 그게 어머니였어. 수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민준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회사 다녀, 대기업. 어머니 덕분에 대학 나오고 취직했어. 지금은 과장이야. 결혼도 했어. 할머니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민준이 결혼식 사진이야. 이영숙 씨도 오셨어. 민준이가 어머니한테 부케를 드렸어.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어머니가 우셨어. 행복해서 우셨어. 민지가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딸들 앞에서는 엄마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엄마는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이번에 기부하겠다고 했어. 1억 원을 어머니 이름으로. 민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억 원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말이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은혜를 이제 제가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어. 세 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억 원, 엄마가 준 100만 원이 1억 원으로 돌아온다고? 그날 저녁 세 딸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1억 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100만 원이
수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고 도는 거네. 민지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봤습니다. 2005년 3월 15일 노량진 최씨 어머니 댁 혼자 사심 외로워하심 20만 원 드림 매주 찾아뵐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여기 가자. 세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2025년 1월 22일 세 딸은 노량진 최씨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최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봤던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방 안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80살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세 딸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이영숙 씨 딸들이에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영숙 내 딸, 내 진짜 딸.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최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혼자 사셨어요. 저는 직장 때문에 부산에 있었어요. 주말에만 올라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외로워하셨어요. 그때 이영숙 어머니가 오셨어요. 매주 2번 화요일, 목요일. 어머니를 찾아오셨어요. 청소해 주시고 밥 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최민수가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일기예요. 민지가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2015년 3월 17일. 오늘도 딸이 왔다. 이영숙이 왔다. 청소해주고 갔다. 밥도 해주고 갔다. 고마운 딸이다. 진짜 딸보다 더 진짜 같은 딸이다. 2016년 8월 23일. 딸이 왔다. 내 이야기 들어줬다. 1시간 동안 그냥 들어줬다. 고마웠다. 외롭지 않았다.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민수는 부산에 있다. 혼자 있었다. 그런데 딸이 왔다. 이영숙이 왔다. 케이크를 가져왔다. 같이 먹었다. 울었다. 행복해서 울었다. 민지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이영숙 어머니가 얼마나 자주 오셨는지, 그리고 후회했어요. 제가 더 자주 올 걸, 제가 더 신경 쓸 걸. 최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부하려고 합니다. 5천만 원을 이영숙 어머니 이름으로.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것보다 훨씬 적지만 제 마음입니다.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5천만 원이요? 최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10년을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 딸은 또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0만 원이 1억 원으로, 20만 원이 5천만 원으로 엄마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민지가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딸각. 은지가 물었습니다. 언니 또 뭐해?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계산하는 거야. 엄마가 받을 돈. 수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받을 돈?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박할머니 손자 1억 원. 최민수 씨 5천만 원. 그리고 수첩에 300가구. 만약 조금씩만이라도 보답한다면. 딸각 계산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지가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언니 얼마야?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소 3억 많으면 5억.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은지가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민지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도운 300가구. 그 중에 대학생들. 지금 30대 회사원. 의사 변호사 사업가.
그들이 만약 보답한다면, 그들이 만약 기부한다면, 수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심은 5천만 원이 5억 원으로 돌아오는 거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더 클 수도 있어. 은혜는 정말 돌고 도는 거야.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엄마한테 뭘 했어?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창피해했어. 수지가 울었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외면했어. 셋 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셋 딸은 처음으로 진짜로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1970년 할머니가 누구인지, 엄마의 숨겨진 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엄마가 USB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2025년 1월 23일 오전, 세 딸은 계속 방문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주소들을 하나씩 차례로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 집, 화재 피해 가족, 아버지와 두 아이들. 5년 전 불이 났었습니다.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엄마가 매달 50만 원씩 도왔습니다. 5년 동안 300번. 지금 그 가족은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아이들은 대학에 다닙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영숙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섰어요. 저도 기부하겠습니다. 1억 2천만 원, 월 100만 원씩 10년간 약속드립니다. 네 번째 집 의대생이었던 청년. 지금은 의사입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합니다. 엄마가 5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도왔습니다. 등록금을 보탰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됐어요. 저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5천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진료소 열겠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도왔다. 엄마 덕분에 살았다. 이제 보답하고 싶다. 기부하겠다. 세 딸은 놀랐습니다. 엄마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오후, 세 딸은 은행에 갔습니다. 엄마 통장을 정리하러.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영숙님 명의 계좌가 2개 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2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는 급여 통장, 하나는 비밀 계좌입니다. 비밀 계좌? 세 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20년 전에 만드신 계좌예요. 아무한테도 안 알리신 것 같아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잔액이 얼마예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은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달 조금씩 입금되셨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출금도 하셨고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거래 내역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출력해줬습니다. 민지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수지와 은지도 함께 봤습니다. 2005년 3월 입금 구청 복지과 50만 원. 2005년 3월 출금 박순자 10만 원. 2005년 3월 출금 최 씨 어머니 20만 원. 2005년 3월 출금 화재 가족 50만 원. 매달 입금과 출금이 반복됐습니다. 20년 동안 민지가 숨을 멈췄습니다. 구청 복지과. 엄마가 복지 지원금을 받았다고?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난했어? 수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몰랐어. 민지가 계산했습니다. 매달 50만 원 받고 매달 전부 나눠줬어. 20년 동안 1억 2천만 원. 전부 나눠줬어. 자기 돈으로도 도운 거야. 은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수지가 울었습니다. 우리는 뭘 한 거야? 우리는 엄마한테 뭘 한 거야? 민지가 거래 내역서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메모란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1970년 할머니께.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70년 할머니? 이게 누구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이었습니다. 민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언니 과거에 대해서. 1970년 이야기. 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이 이모 알아요? 1970년 할머니가 누군지.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한테 들었어요. 언니 인생 이야기 제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내일 만나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 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970년 엄마의 과거 무슨 이야기일까? 다음 날 아침 2025년 1월 25일 세 딸은 순이를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순이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게 언니예요. 1970년 10살 때 민지가 사진을 봤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너무 가난해 보였습니다. 옷도 남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순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1960년생이에요. 1970년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살이었어요. 세 딸이 숨을 멈췄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셨대요. 빚이 많았대요. 감당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날 밤 아버지는 목을 맸대요. 언니가 발견했대요. 10살 언니가 아버지를 그 모습을.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가 더 힘들었대요. 빚쟁이들이 왔대요. 집을 다 가져갔대요. 가구도 다 가져갔대요. 언니와 어머니는 쫓겨났대요. 갈 곳이 없었대요. 그때 언니한테는 동생이 있었대요. 5살 여동생. 언니는 동생 손을 잡고 거리를 헤맸대요. 밥도 못 먹었대요. 잘 곳도 없었대요. 1주일, 2주일, 한 달. 언니는 무너졌대요. 동생은 계속 울었대요. 언니 배고파, 언니 추워. 하지만 언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대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타나셨대요. 낯선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 양평에 사시는 할머니. 할머니가 언니를 데려가셨대요. 밥을 주셨대요. 옷을 주셨대요. 잠자리를 주셨대요. 1년 동안 언니와 동생을 키워주셨대요. 하지만 할머니도 가난하셨대요. 두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없었대요. 결국 동생을 고아원에 보냈대요. 은지가 울부짖었습니다. 동생을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울었대요. 동생은 안 돼요. 제가 동생 키울게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내가 어떻게 키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나중에 크면 찾아. 그날 언니는 동생과 헤어졌대요. 5살 동생 고아원에 보냈대요. 동생은 울었대요. 언니, 언니. 하지만 언니는 돌아봐서는 안 됐대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대요. 민지가 울었습니다. 수지가 울었습니다. 은지가 울었습니다. 순이도 울었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 언니는 학교도 못 가고 일을 했대요. 12살부터 식당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돈을 벌었대요. 모두 동생을 위해서였대요. 언젠가 동생을 찾을 거라고, 언젠가 동생을 키울 거라고.
그렇게 살았대요. 하지만 동생을 찾았을 때는 너무 늦었대요. 동생은 이미 입양됐대요. 미국으로 갔대요. 연락이 끊어졌대요. 언니는 무너졌대요. 평생 일만 했는데 동생은 찾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언니가 결심했대요. 나를 도와준 김순떡 할머니께 보답하자. 다른 아이들을 돕자. 동생 대신 다른 아이들을 살리자. 그렇게 20년을 살았대요. 민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그런 일을. 수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은지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순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전에 언니가 동생을 찾았대요. 세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한국에 돌아왔대요. 언니를 찾았대요. 한 달 전에 만났대요. 그런데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언니를 원망했대요. 왜 날 버렸어? 왜 날 고아원에 보냈어? 그렇게 말했대요. 언니가 울며 설명했대요.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동생은 화가 나 있었대요. 이틀 후 언니가 쓰러졌대요. 병원에 갔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모는요? 우리 이모는 어디 있어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주소 남기셨어요. 너희들이 찾아가라고. 순이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이영희. 민지가 쪽지를 받았습니다. 이영희 엄마의 동생. 우리 이모, 우리가 몰랐던 이모. 수지가 물었습니다. 언제 찾아갈까?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2025년 1월 25일 오후 2시. 세 딸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일산 아파트였습니다. 작지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이영숙 씨 딸들이에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와. 거실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가구도 좋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 남편 두 아이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 세 딸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영희야. 너희 이모. 너희 엄마 동생.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이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장례식 언제였어? 수지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안 갔어. 못 갔어. 은지가 물었습니다. 왜요? 이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냐고? 너희 엄마가 날 버렸으니까. 세 딸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5살에 고아원 갔어. 언니가 날 버렸어. 나중에 데리러 올게. 그렇게 말하고 안 왔어. 10년을 기다렸어. 20년을 기다렸어. 안 왔어.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이모 엄마가 찾았어요. 이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 한 달 전에 만났어. 너무 늦었어. 이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미국에 입양됐어. 새 부모를 만났어. 새 이름을 받았어. 세월이. 나는 이영희가 아니게 됐어. 한국말도 잊어버렸어. 언니 얼굴도 잊어버렸어.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게 있었어. 버려졌다는 기억. 혼자였다는 기억. 그 기억은 평생 남았어. 이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30살에 한국에 돌아왔어. 친부모를 찾았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그리고 언니를 찾았어. 20년 만에. 하지만 만나지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원망스러웠어. 왜 날 버렸어? 왜 안 찾으러 왔어?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었어. 수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모 엄마는 평생 이모를 찾았어요. 이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이모가 가방에서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걸 한 달 전에 받았어. 언니가 준 거야. 민지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십 통이었습니다. 모두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민지가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1990년 1월 1일. 영희야 언니야 잘 지내니? 언니는 너를 찾고 있어. 매일 찾고 있어. 어디 있니? 보고 싶어. 1995년 5월 20일. 영희야 언니 결혼했어. 너를 초대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를 찾을 수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00년 3월 15일. 영희야 언니한테 딸이 생겼어. 이름은 민지야. 너를 닮았으면 좋겠어. 너를 만나면 조카를 소개하고 싶어. 2005년 7월 10일. 영희야 언니 남편이 죽었어. 혼자 살아야 해 힘들어.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2010년 12월 31일. 영희야 언니는 아직도 너를 찾고 있어. 10년, 20년, 30년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민지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수지도 울었습니다. 은지도 울었습니다. 이모도 울었습니다.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한 달 전에 봤어. 그제야 알았어. 언니가 날 버린 게 아니었어. 언니도 어쩔 수 없었어. 언니도 힘들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나는 평생 언니를 원망하며 살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언니는 평생 날 찾고 있었어. 평생 미안해하고 있었어. 이모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왜 진작 용서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이제 언니는 없어, 영원히 없어. 세 딸은 이모를 껴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한참 후 이모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에 내게 말했어. 영희야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를 살린 거니까. 그리고 영희야. 언니가 평생 한 일이 있어.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일. 내 대신 다른 아이들을. 300명을 도왔어. 다 내 몫이야. 그러니까 영희야. 화내지 마 언니 용서해줘. 언니는 최선을 다했어. 이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때 화가 났어. 언니는 항상 남만 생각해. 나는 왜 생각 안 해?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나왔어. 이틀 후 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 병원에 갔어 하지만 늦었어. 언니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 나는 언니 손을 잡았어.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대로 돌아가셨어. 이모가 세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알아야 해. 너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너희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너희 엄마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 나를 위해 그리고 300명을 위해. 자기 꿈도 자기 행복도 다 포기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 그게 너희 엄마였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이모 USB 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찍은 영상.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언니가 나한테도 하나 줬어. 딸들한테 보여줘. 그렇게 말했어. 이모가 USB를 꺼냈습니다. 세 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를 볼 때가 왔습니다. 이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자. 나도 아직 안 봤어.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 같이 보자. 세 딸과 이모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에게.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들아 엄마야. 네 사람은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마지막 목소리. 하지만 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가 영상에서 무엇을 말할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원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지. 2025년 1월 25일 오후 5시 노트북 화면.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수척한 얼굴. 하지만 따뜻한 눈빛.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들아. 엄마야 지금 병원이야. 많이 아파 아마 못 일어날 것 같아. 민지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수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이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남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우리 민지, 우리 수지, 우리 은지. 그리고 영예 너희들 모두한테 먼저 미안해. 좋은 엄마 못 돼서, 좋은 언니 못 돼서, 너희들 창피하게 해서, 너희들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미안할 거 없어요. 수지가 울었습니다. 엄마 잘못 없어요. 은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화면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날 창피해하는 거 알았어. 친구들 앞에서 모르는 척하는 거 다 알았어. 그때 너무 아팠어. 가슴이 너무 아팠어. 하지만 이해했어. 19, 20 그 나이에 엄마 직업이 부끄러울 수 있지. 엄마도 그랬을 거야. 그래서 더 미안했어. 너희들한테 이런 엄마여서. 은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지가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는 후회 안 해. 이 일한 거, 파출부한 거, 청소 일한 거 하나도 후회 안 해. 왜냐면 이 일하면서 엄마는 행복했거든.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지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은지가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가 웃었습니다. 엄마 10살 때 말이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 이야기는 순이가 해줬을 거야. 엄마는 가난하게 자랐어. 동생도 버렸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를 만났어. 김순덕 할머니. 양평에 사시던 할머니. 할머니가 엄마를 살렸어. 밥 주시고 옷 주시고 집 주시고 1년 동안 엄마를 키워주셨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영수가 나중에 크면 너도 누군가를 도와라. 은혜는 돌고 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라. 그 말씀을 평생 기억했어. 그래서 엄마는 20년 동안 할머니 말씀대로 살았어. 300가구를 도왔어. 5천만 원을 나눠줬어. 힘들었어. 가끔 포기하고 싶었어. 너희들이 날 외면할 때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 왜냐면 누군가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민준이 할머니 매주 엄마를 기다렸어. 최씨 어머니 매주 엄마를 기다렸어. 화재 가족 매달 엄마를 기다렸어. 그 사람들한테 엄마는 필요한 사람이었어. 그게 너무 좋았어. 그게 엄마를 행복하게 했어.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지가 울먹였습니다. 은지가 울었습니다. 이모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부탁이 있어. 우리 민지 너는 똑똑해. 현실적이야. 돈도 잘 관리해. 그런데 말이야, 가끔은 마음을 봐. 돈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 그럼 더 행복할 거야. 우리 수지 너는 착해. 다른 사람 배려 잘해. 중간에서 잘 조율해. 그런데 말이야, 가끔은 내 의견도 말해. 내 마음도 표현해. 그럼 더 행복할 거야. 우리 은지 너는 감정이 풍부해. 솔직해. 그게 너의 장점이야. 그런데 말이야, 가끔은 생각도 해. 감정만 말고 이성도 써. 그럼 더 행복할 거야. 셋 딸은 엄마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셨는지 지금 알았습니다.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희 내 동생. 미안해 언니가 널 버렸어. 평생 미안하게 살았어. 용서해줘. 하지만 말이야. 언니는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 생각했어. 편지도 썼어. 붙이지는 못했지만 매일 썼어. 너는 언니의 전부였어. 너 때문에 힘들었지만 너 때문에 살았어. 고마워 영희야. 이모가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넷한테 부탁이 있어. 엄마 통장에 돈이 좀 있어. 5천만 원쯤 보험금이야. 그 돈으로 작은 일이라도 해줘. 누군가를 도와줘. 꼭 크게 안 해도 돼. 작게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면 돼. 은혜는 돌고 돈다. 할머니 말씀이야. 엄마가 증명했어. 이제 너희들 차례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지가 다짐했습니다. 이모도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들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창피한 엄마지만, 부족한 엄마지만 너희들 엄마여서 행복했어. 그리고 너희들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를 이해해줘.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그럼 안녕 우리 딸들 사랑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지가 민지를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은지가 두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이모도 새 조카를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엄마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위해. 한참 후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하자. 5천만 원으로 누군가를 돕자. 수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다짐했습니다. 이모도 약속했습니다. 나도 할게 같이 하자.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마의 뜻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5천만 원 씨앗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지, 엄마가 도운 300명이 어떻게 보답할지, 그리고 그 보답이 얼마나 크게 돌아올지. 2025년 2월 1일, 일주일 후, 민지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15년 다니던 대기업, 과장까지 올랐던 회사, 그만뒀습니다. 상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일을 이어가려고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수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봉사하고 싶어. 시댁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다고. 은지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쇼핑몰 운영하던 것,
직원들한테 넘겼습니다. 나는 다른 일을 하겠다고, 엄마처럼 살겠다고, 이모도 결심했습니다. 일산 집을 팔았습니다. 5억 원, 그 돈의 절반, 2억 5천만 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언니 몫으로 네 사람은 모였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5천만 원으로 작은 봉사를 시작하자. 월 10가구, 도울 수 있는 만큼 작게라도 시작하자. 2025년 2월 15일 첫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독거노인 집을 찾아갔습니다.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이야기 들어주었습니다. 엄마처럼 수지는 한부모 가정을 도왔습니다. 아이들 봐주고 과외해주고 장 봐주었습니다. 엄마처럼. 은지는 청소년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해주고 용돈 주고 꿈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처럼. 이모는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자랐던 그곳, 아이들을 안아주고 옷 사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언니처럼. 하지만 한 달 후, 네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론 부족해. 월 10가구, 엄마는 300가구였는데, 수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도 부족해. 이 속도면 1년도 못 가.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엄마만 못해. 이모도 한숨 쉬었습니다. 언니는 대단하셨어. 그때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SNS 메시지였습니다. 민지 씨, 제가 글 올려도 될까요? 어머니 이야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올려주세요. 2025년 3월 1일 민준이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20년 전 봉투 사진. 민준이 등록금 보태세요. 엄마 글씨가 적힌 봉투. 민준이의 글. 20년 전 저는 가난했습니다. 대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영숙 어머니. 파출부 일을 하시던 분. 어머니는 저한테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매주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는 어머니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에 다닙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과로사였습니다.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300가구를 도우시느라 저는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1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이영숙 어머니 기념 기금으로,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를 기억해 주세요. 공유해 주세요. 어머니의 삶을 널리 알려주세요. 글이 올라간 지 1시간. 조회수 만 댓글 100개. 5시간 조회수 10만 댓글 1000개. 하루 조회수 100만. 댓글 10,000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이영숙 어머니께 도움받았어요. 우리 엄마도 어머니께 도움받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기부하고 싶어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이틀 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0년간 5천만 원 기부한 파출부. 300가구 도운 천사. 과로사로 숨진 현대판 성녀. TV 뉴스에서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야기 300가구 이야기. 민지 수지 은지 인터뷰. 일주일 후 조회수 1000만. 전국이 엄마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락. 최민수였습니다. 저도 기부하겠습니다. 5천만 원. 두 번째 연락. 화재 가족 아버지였습니다. 월 100만 원씩 10년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연락. 의사였습니다. 5천만 원 기부하고 무료 진료소 열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스무 번째. 연락이 폭주했습니다. 엄마가 도운 사람들, 그 자녀들, 그 친구들 모두 기부하겠다고. 민지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기부금을 정리하느라 밤을 샜습니다. 은지는 감사 편지를 쓰느라 울었습니다. 이모는 모든 걸 지켜보며 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한 달 후 2025년 4월 1일 민지가 계산했습니다. 총 기부금 민준 1억 원, 최민수 5천만 원, 화재 가족 1억 2천만 원, 의사 5천만 원, 은행원 이씨 3천만 원, 공무원 박씨 2천만 원, 교사 김씨 2천만 원, 회사원들 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20명, 기타 100만 원씩 50명, 그리고 이모 2억 5천만 원, 총합계 5억 원. 민지가 숨을 멈췄습니다. 수지가 울었습니다. 은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이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5천만 원이 5억 원이 되었습니다. 10배가 되었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은혜가 도는 거구나. 수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 은지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셨어. 정말 대단하셨어. 이모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봤죠? 은혜가 정말 돌고 돌아요. 네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이 5억 원으로 진짜 재단을 만들자. 작은 봉사가 아니라 진짜 조직을. 엄마 이름으로 2025년 4월 15일 네 사람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단 설립 절차를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5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이영숙 복지재단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정도요. 빠르면 2년 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합시다. 그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대기업 CSR 팀장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후원하고 싶습니다. 1억 원 기부하겠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연락했습니다. 기업들, 재단들 모두 후원하겠다고.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멈추지 않는다. 계속 자랄 것이다. 엄마가 심은 씨앗이 계속 자랄 것이다. 하지만 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더 클지, 재단이 얼마나 성장할지, 그리고 엄마의 은혜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지. 2027년 2월 1일, 2년 후, 서울 강남구 어느 빌딩, 이영숙 복지재단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5층 건물 전체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재단 개소식.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엄마가 도운 사람들, 그 가족들, 후원자들, 언론사들 모두 모였습니다. 무대에 민지가 올랐습니다. 재단 이사장 민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영숙의 큰딸 민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년 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과로사였습니다.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하셨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어머니는 300가구를 도우셨습니다. 5천만 원을 나눠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한테는. 하지만 그 5천만 원이 오늘 5억 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10억 원입니다. 어머니 5천만 원이 2년 만에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은혜가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창피해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해하셨습니다. 미안해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청중이 울었습니다. 민지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민준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부장 두 아이의 아버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영숙 어머니 덕분에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20년 전 저는 대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매주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평생 갚으려 합니다. 1억 원 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은혜는 돌고 돈다고 어머니가 증명하셨다고 민준이 내려오고 최민수가 올랐습니다. 저는 이영숙 어머니께 어머니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10년 동안 혼자 사셨습니다.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이영숙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매주 2번 10년 동안 우리 어머니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5천만 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평생 후원하겠습니다. 화재 가족 아버지가 올랐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대학생이 된 아이들. 5년 전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 이영숙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5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게를 운영합니다. 아이들은 대학에 다닙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우리도 이제 돕겠습니다. 월 100만 원씩 10년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어머니처럼. 의사가 올랐습니다. 개인 병원 운영하는 의사. 저는 의대생 때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5년 동안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이영숙 무료 진료소. 매주 월요일 수요일 무료로 진료합니다. 어머니처럼 평생 하겠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가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영숙 복지재단이 공식 출범합니다. 현재 기금 10억 원, 연간 예산 3억 원, 지원 가구 연 200가구, 어머니 300가구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봉사해주세요. 은혜는 돌고 돕니다. 어머니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200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오래오래 개소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민지, 수지, 은지 이모, 넷만 남았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묘 가자. 수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모도 따라갔습니다. 2027년 2월 1일 오후 양평묘지 김순덕 할머니 묘 옆에 이영숙 어머니 묘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그리고 엄마도 있어요. 할머니가 1970년에 심은 씨앗이 2027년에 이렇게 자랐어요. 10억 원 재단이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은혜가 정말 돌고 돈다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 300가구 재단. 그리고 계속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어갈게요. 엄마 뜻대로.
할머니 뜻대로 수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죠? 매주 봉사해요. 매달 후원해요. 엄마처럼요. 은지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늦게 알아서, 우리가 늦게 깨달아서.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엄마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이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용서해줘요. 동생이 늦게 알아서, 동생이 화내서.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언니가 평생 날 사랑했다는 거, 언니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나도 이제 언니처럼 살게요. 누군가를 도우며 살게요. 은혜를 돌리며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봄바람. 민지는 느꼈습니다. 엄마가 웃고 계신다고, 할머니도 웃고 계신다고. 2027년 3월, 민지는 독거노인 집을 찾아갔습니다. 청소하고 밥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따님 고마워. 민지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민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새 수첩. 민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1. 2027년 3월 15일. 종로구 김할머니 댁. 혼자 사심. 청소 도와드림. 밥 해드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지는 웃었습니다. 엄마처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엄마 5천만 원이 10억 원이 됐어요. 300가구가 200가구 넘었어요. 아직 엄마만큼은 못하지만 우리는 계속할게요. 은혜는 돌고 돈다. 엄마가 증명하셨어요. 할머니가 시작하셨어요. 1970년부터 2027년까지 그리고 영원히. 엄마 사랑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엄마 최고예요. 민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은혜는 돌고 돕니다. 1970년 김순덕 할머니, 2005년 이영숙 어머니, 2025년 민지 수지 은지 영희 그리고 당신.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은혜는 계속됩니다.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게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면 은혜는 돌고 돕니다. 여기까지 파출부 엄마의 마지막 청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